이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있었죠. 추경 심의에서 집안 단속 못한 민주당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집안 단속 못한 민주당은 네모고 한국당은 네모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한국당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, 그럼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? 네. 집안 단속 못한 민주당은 민망하고 네. 자유한국당은 잘 가라다. 뭐라고 말씀하세요? 자유한국당은 잘 가라 한다. 잘 가라 한다. 네, 누구한테 잘 가라고 하는지는 느낌이 파고 오시죠? 잘 이해가 안 됩니다. 설명 좀 네, 해주세요. 제가 설명드릴게요. 네. 민주당은 일단 집안 당속이 안 돼서 26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. 네. 알고 보니까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 어떤 네. 분은 아들 군대 면회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. 네. 또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다 어떤 이유가 다 있었다라고 하지만 네. 집안 표결이 단속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으니까.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잘 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이 있죠.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 정말 여기 왜 앉아 있을까? 네. 그래서 그냥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년까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그래 갔으면 되는데 비례대표라는 그 직을 연연하고 있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. 네. 본인의 마음이 여러 번 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공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. 네. 왜냐하면 그분이 하고 있는 해당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. 당원권 정지 3년까지 1월 달에 받은 상태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정치인의 독립권, 자유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.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비례대표직을 포기하고 가시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잘 가라라는 인사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. 네. 다음 발언은 요 발언 하나 듣고서 얘기하겠습니다. 야당인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도 24일 24일이 아니군요. 22일입니다. 추경안 표결 당시에 난항을 겪은 걸 두고 두 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. 이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비책 사유죠. 수십 명씩 외국에 나간 것을 챙기지 못한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죠. 두 거대 정당의 민낯을 지금 다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봅니다. 자, 뭐 이해훈 대표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요. 뭐 약간 민낯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본인도 사실 과거에 국회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도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? 네, 집안 단속 못한 민주당은 곰이고 한국당은 하이에나다. 그렇습니까? 네네. 이게 뭐, 저는 네.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이 네. 중요한 추경 표결을 앞두고 26명이 네네. 뭐 각자 이유가 다 있겠지요. 네네. 그 불참해서 한때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네. 표결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정말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그 26명의 의원님들도 이제 꼭 필요하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분들은 네. 이렇게 후폭풍이 심할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거는 뭐 변명 없이 네. 저희 당이 잘못했고요. 네.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.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제 이유를 살펴보면 네. 지금 이번 추경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네. 굉장히 애매했다는 거죠.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그다음에 네. 논의에 참여하시다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셨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제가 뒷얘기를 들어보니 네. 국회의장이 주재한 그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의원들이 뭐 외국의 회의에도 참석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뭐 가족의 어떤 일에도 참여하고 이렇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여야 관계라는 게요. 여당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긴장할 대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될 의무는 네. 여당에게 있는데 네.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고 네. 일부 의원들에게 허용의 여지를 준 거, 참석 안 해도 될 것 같은. 예, 그거 곰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리고 거꾸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한때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표결을 못하니까 이제 그때 그 궁지에 빠진 그 우리 당 원내대표를 막 비난하면서 그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했고 우리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밥상위 하이에나 같으셨다 생각합니다.
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표결 참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. 마치 진실공방처럼 비치고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아니 저도 아침에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네. 어쨌거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네. 야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계속 가지고 있었고 네. 끝까지 추경의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네. 어쨌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여당에서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는데 네. 정족수가 모자라다고 해서 항상 채워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. 네, 근데 네.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이해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여야를 다 비판을 했었는데요. 그렇죠. 네. 저는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? 네.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이제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께서 계속해서 여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계신데 원내 교섭 단체 유지하는 거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정말로 본인의 당 정족수 채우고 네.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지 네. 여야에 대해서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자유한국당 몽리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속이 더 필요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뭐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. 예, 근데 뭐 지금 말씀 중에 추경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거 맞고요. 네. 초기 과정에서는 야당이 반대한 거 맞는데 일단 추경을 하기로 합의하고 네, 네. 뭐 예를 들면 그 공무원 숫자도 중앙직 공무원의 경우 반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거는 이제 민주당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네.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고요. 네. 그 합의 내용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는 있겠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상을 찾아가고 계신데 네. 그 제1야당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발목 잡기 하고 스스로 왕따되는 방향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저희 당이 의결 정족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린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자, 세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. 박 재판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는 네모